전국 아파트 값이 25주째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3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경기 지역은 지금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12월 첫째 주에 하락세로 접어든 지 18주 만에 다시 10주 연속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신축 입주 물량 부족 등 이유로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요, 이번 주에도 0.10% 오르며 55주 만에 2주 연속 상승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법원에 접수된 전국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4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었던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의 후폭풍이 부동산 경매 시장에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법원 경매 정보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4만 694건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가 4만 2271건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1368건과 비교하면 무려 29.7%가 늘었습니다. 경매 신청 건수는 바로 채권자가 대출금을 비롯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해당 기간에 경매를 신청한 숫자를 말합니다. 대개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 신규 접수가 이루어지고 나면 7개월에서 8개월 후 실제 경매가 진행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진행 건수에는 앞서 유찰된 물건들과 함께 누적되기 때문에 경매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청과 진행 두 지표를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경매 신규 접수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요.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구조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난 한 해 신규 경매 건수 10만 1147건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2013년 수준 11만 9166건도 넘어설 거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이어져 온 고금리 기조와 PF 부실 우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연체율이 작년 말 대비 1%포인트 가까이 폭등했는데요. 특히 저축은행 업권은 연체율이 11%대고요. 증권업권의 PF 연체 대체율은 17%로 치솟으면서 지금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연말에 가면 갈수록 아마 연체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6월 1주입니다. 6월 3일 기준인데요. 매매가격은 0.01% 상승하고 전세가격은 0.04%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은요, 지난주 0.01% 대비 이번 주에도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은 지난주 0.03에서 0.05, 서울은 0.06에서 0.09로 상승폭이 확대되고요. 지방은 지난주 마이너스 0.01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2로 하락폭이 오히려 확대가 되었고요. 5대 광역시도 지난주 마이너스 0.03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4,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20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8, 8개도는 지난주 0.01에서 이번 주는 0.00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니까요,
전북은 0.07% 오르고 인천 0.06, 경기 0.03, 충남도 0.03, 강원 0.02, 경북 0.01은 상승했고요. 대구는 마이너스 0.08 하락, 제주 마이너스 0.07, 부산 마이너스 0.05, 경남 마이너스 0.03, 전남 마이너스 0.02 등은 하락을 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06에서 이번 주 0.09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는데요. 그러나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저가 매물이 소진된 이후 지역별 선호 단지 중소형 규모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매도 희망 가격이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상승폭이 지속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강북 지역입니다. 14개구입니다. 0.08% 올랐습니다. 성동구는 0.19% 올랐습니다. 행당동과 왕십리동, 성수동 위주로 상승하고요. 종로구 0.14%는 창신동과 홍파동, 무학동 위주로 올랐습니다. 용산구 0.13%는 이촌동, 주요단지 위주로 올랐고요. 서대문구 0.12%는 남가저동과 부가현동 위주로, 마포구 0.11%는 대흥동과 염리동, 용광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강남 11개구입니다. 0.09% 올랐는데요. 지역별 주요 단지 상향 조정된 매도 희망가 수준에서도 간헐적으로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송파구 0.14%는 잠실동과 신천동 위주로 올랐고요. 서초구 0.14%는 잠원동과 반포동 위주로 올랐습니다. 강남구 0.12%는 압구정동과 역삼동, 대치동 주요단지 중심으로 상승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서울 지역은 상승 무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간헐적으로 주요 대단지에서 거래가 발생하면서 지금 상승폭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천입니다. 지난주 0.06, 이번 주도 0.06으로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중구 0.24% 올랐는데요. 영종도 내 저가 매물이 소진되는 등 중산동과 운남동 위주로, 남동구 0.09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논현동과 구월동 위주로, 미추홀구 0.08%는 하기동과 도화동 주요단 위주로 상승했으나 동구는 0.06입니다. 전주 보합 유지되는 등 인천,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경기 지역입니다. 지난주 0.00에서 이번 주는 0.03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는데요. 일부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가운데 안양, 만안구는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09는 안양동, 박달동 위주로 하락하고요. 평택시도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0.07은 고덕동과 소사동, 용의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안양, 동안구는 올랐네요. 0.20%는 비산동과 관양동 위주로 올랐고요. 성남, 분당구 0.19%는 서현동과 임해동 위주로 올랐습니다. 과천시도 올랐네요. 0.17%는 부림동과 별량동 주요단 위주로 상승하면서 경기 지역은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대구, 지난주 마이너스 0.06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8, 북구 마이너스 0.18% 떨어졌습니다. 동천동과 읍내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고요. 달성군도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0.10%는 다사읍과 화원읍 대단지 위주로, 서구 마이너스 0.09는 중리동과 내당동 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부산입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03,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으로 하락폭이 확대되었는데요. 연제구 많이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0.14%는 연산동 구축 위주로, 수영구 마이너스 0.13%는 광안동, 남천동 주요단지 위주로, 동구 마이너스 0.13%는 범일동과 자천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20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8 하락했는데요. 매물 적체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천읍과 도담동 위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충북입니다. 지난주 0.01,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2가 됐습니다. 제천시 마이너스 0.04는 신백동과 청전동 구축 위주로, 청주 흥덕구 마이너스 0.03%는 옥산면과
복명동 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불확실한 금융 상황과 부동산 경기 위축 위주로 매수 관망세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주택가격이 상승과 하락, 보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물 증가는 물론 거래 절벽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분간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전국 아파트에 있는 매도 물량과 부동산 경매 물건도 계속 쌓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에는 아마 하락세가 또한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서두르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분간 이렇게 상승 무드를 타고 있는데요. 전국적이지는 않고요. 일부 지금 서울과 수도권 경기 지역에서 일부 지금 상승 무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래가 소폭 증가하면서 특히 주요 단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 잘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